교회 안의 시니어 세대에 대한 사역을 강조하는 선한목자교회를 소개합니다. 연내 통합을 추진하던 한교총과 한기연이 세부 논의 사항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합 준비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조혼이란 오래된 악습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잠비아 현장을 찾아 그 실태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악습을 넘어 국가의 재난이 돼버린 잠비아의 조혼 풍습.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취업난 속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은퇴 성도를 위한 교회 사역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교회 내 65세 이상의 성도를 모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시니어 사역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최근 출간한 책에서 시니어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선 리더십의 빠른 승계가 필요하지만 평균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인 60, 70대에 가장 성숙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교회는 8년 전 장로회에서 성도의 65세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교회 안 젊은 세대에게 리더십을 맡기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리더십이 젊어지는 반면에 일찍 은퇴한 성도들이 목회적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의 공동체인 갈렙교회를 세우고 시니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2의 부흥기를 이 한국교회에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과연 이 부흥을 감당할 세대가 누굴까? 시니어 성도님들을 일깨우고 세워드리고 또 그분들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세워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렙교회는 선한목자교회 내 공동체 조직으로 구성돼 성도들이 주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의사결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다음 세대만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시니어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갈렙교회는 크게 소그룹 활동인 목양 사역과 사역의 장을 이끄는 위원회 사역으로 나뉩니다. 예배와 선교, 제자훈련, 복지 등으로 나눠진 위원회 사역은 노인대학 정도에 국한된 사역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풍부한 연륜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시니어 세대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시니어 사역들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진행되어 온 시니어 사역은 처음엔 세대 단절과 노인 소외란 말을 들어야 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세대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렙교회는 교회가 은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를 담은 존경의 대상이란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겠다던 한교총과 한기연의 통합 작업이 순탄치 않습니다. 세부사항 조율 작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알려져 통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한교총과 한기연이 통합을 선언했던 지난 8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양 기관은 이날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와 1인 이사회 대표 체제 등 몇 가지 합의 사항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논의는 12월 전까지 이뤄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 양 기관은 아직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동대표회장 체제에 대한 이견과 함께 직원 승계 문제, 사무실 사용 문제 등 실질적인 논의가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이 사단법인 설립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한교총은 법인 설립이 통합의 장애물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지만 한기연 측에선 벌써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늦어져. 통합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법인을 그대로 쓰면 거기서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 기관 통합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와 한기연 상임회장인 권태진 목사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이달 중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엔 양 기관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파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기연과 한교총의 통합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화는 다음 단계 대화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 권태진 목사님 통해서 또 관계된 몇 분 더 모이셔가지고 대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2월 한교총과 한기연의 통합총회가 열릴지 아니면 각자의 정기총회가 개회할지 여부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잠비아란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짐바브웨, 앙골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잠비아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잠비아는 현재 조혼이란 오래된 악습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조혼율이 3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지 상황은 어떨까요? 현장에 김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잠비아 음파시 지역에 살고 있는 20살 무랴타. 13살에 38살 남편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무렵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집에 데려왔고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무렵엔 세 번째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고 생활비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랴타는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18살 는수비샤도 11개월 된 아들과 함께 할머니 집에 살고 있습니다. 1년 전 결혼했지만 남편의 잦은 폭력에 최근 할머니 집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구티비가 월드비전과 국민일보, 서울광림교회와 함께 잠비아 조혼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만나본 이곳 조혼 여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가정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좀 부자인 사람에게 양이나 염소나 돈을 받고 아이를 어린아이 소녀를 넘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의 조혼이지 좀 인신매매와 같은. 잠비아에서 18세 미만 여성의 조혼율은 31%에 달합니다. 조혼 여성의 상당수가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잠비아 여성부 옥실리아 비페퐁가 차관은 조혼 풍습이 가난의 대물림, 에이즈 확산,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조혼으로 인해 여성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And the reason is if girls don't finish their secondary education or even better third level education, what we call tertiary, then the levels of illiteracy in the home contribute to poor nourishment of children. It contributes to ill health in the family. And so the reason to end child marriage is not just an activity for the ministries I have mentioned or the civil society. It's a national campaign. 잠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많은 소녀들이 조혼 풍습으로 인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잠비아 루사카에서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잠비아의 조혼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잠비아 정부는 현재 조혼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조혼율을 4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인데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김민정 기자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동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총괴하우스엔 조혼 여성들의 쉼터 희망의 집이 있습니다. 20여 명의 조혼 여성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22살 레베카는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해서 아들과 함께 사는 게 꿈입니다. 7년 전 15살의 나이에 결혼한 레베카는 2년 후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16개월 되던 해 이혼을 했고 아들은 현재 시부모가 키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레베카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비아 정부가 조혼 근절을 위해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바로 조혼 여성들의 교육입니다. 이에 잠비아 정부는 조혼 여성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혼이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계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지역마을 이장들과의 협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도심에 비해 조혼 발생률이 높은 시골 사회에서 마을의 전통 지도자인 이장의 영향력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If you marry off a child before the age of 18, the chief steps in to actually stop the marriage to continue. They also fine you, so that money that is collected from the people who are penalized for marrying off children is then put in a basket fund.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조혼 근절 캠페인에 종교계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 캠페인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활동도 포함돼 있지만 조혼이란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엔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향해서 눈을 좀 돌려서 어렵고 힘든 곳에 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푼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 일이 해야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조혼 풍습은 여성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빈곤의 대물림, 가정 파괴로 이어지며 아프리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줄 수는 없을까요? 잠비아 루사카에서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도 청년층의 경우엔 23%에 달했는데요. 재난 수준의 고용 성적표에 청년들은 정식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강의실 정리와 행정 업무를 돕고 있는 30대 임현정 씨는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한 채 5년째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과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기회가 쉽게 닿지 않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울과 분노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떨어지고. 청년층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일명 프리터족이 늘고 있습니다. 단기 근로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지난 7월 청년층에서만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표가 집계된 2015년 1월 이래 최대치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세대도 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따르면 30세 미만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2014년 6만 8천여 명에서 2017년 12만 5천여 명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년 넘게 취업 준비와 단기 근로를 병행해온 20대 A씨는 취업 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몸을 쓰는 일용직이나 택배 상하차 아니면은 택배 나르는 일 등에도 보조로 참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살고 지내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큰 비전과 꿈을 찾는 과정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근로로 전전하는 가운데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취업난의 장기화는 단지 젊은 세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야 할 청년 세대가 취업난으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첫 출발이 여의치 못하면은 개인도 그렇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거든요. 만원도 일반화되고 인구 절벽도 더 가속화되고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걸 어떻게 다 메꾸겠어요. 앞으로 점점 큰 문제에 연결되는 빌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 사태를 맞은 가운데 청년들이 사회에 쉽게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현상이 고착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남성 2인조 그룹 더 크로스의 멤버였던 가수 김혁건 씨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난민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도화 장로교회엔 조금 특별한 찬양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란 이름의 이 찬양팀은 모두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회에서 아이들의 악기 교습과 신앙 교육을 적극 지원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동네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찬양팀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 찬양팀은 군부대부터 병원,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아름다운 찬양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엔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해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과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화장로교회 김성환 목사는 어린이들이 찬양 무대를 위해 열심을 다한다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남성 2인조 그룹 더 크로스의 멤버였던 가수 김혁건 씨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난민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가 김혁건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김 씨가 난민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일하게 된 건데요. 김혁건 씨는 6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팔과 다리가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음악 활동을 펼치는 가수가 됐는데요.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에선 애국가를 부르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가 세상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소식은 고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 총여전도회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건강식품과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광은교회는 지난해에도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으로 바자회를 마련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굉장히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충성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은교회 총여전도회는 바자회 수익금으로 김장을 담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TV 뉴스 한진식입니다. 1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160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도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제53회 정기전을 열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5일 평양에서 거행됐습니다. 행사엔 우리 방북단 160여 명을 비롯해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3천여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채택했습니다. 호소문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세계가 보란듯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북단엔 기독교계 대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자격으로 초청됐습니다. 또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도 이번 방북에 참여했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4개월 넘게 구금됐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가석방됐습니다. 필리핀 재판부는 보석 허가 판결문을 통해 고발자인 필리핀 국제대학교 경비원은 백선교사의 수류탄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10m 밖에서는 손에 쥐어진 수류탄을 볼 수 없고 증거도 확인할 수 없다며 석방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추록 후 가족의 품과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126일의 긴 시간 동안 석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는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남은 재판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교 문화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제53회 정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전엔 조각과 공예, 서양화 등 80여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을 수상한 김창희 화백의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김 화백은 단색조의 바탕 위에 식물이나 곤충을 그리고 바탕색과 이미지의 대비 효과를 통해 아주 작은 존재도 사랑과 섭리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기독 청년 작가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청년작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도 4명의 청년작가상 수상자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오는 8일까지 서울중구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열매나눔재단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크리스천을 위한 인문 강좌를 5주간 진행합니다.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선 비즈니스 선교, 사회적 문제 바로 알기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좌는 임팩트 스퀘어 도연명 대표, N컴패니언 윤지선 이사 등 사회적 기업 전문가, 선배 기업가와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열매나눔재단 김추인 사무총장은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열매나눔재단은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공간, 사업비,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명시 기독교연합회가 제28회 광명시 복음화를 위한 연합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한 사람의 생각이 훌륭한 역사를 만들고 반대로 역사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며 참석한 성도들이 영적 영향력으로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성회엔 500여 성도들과 함께 정계,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힐송교회가 독립교단 창립을 위해 호주 기독교교회 ACC 교단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지난 2년간 교단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결과 사역 테두리를 호주교회로만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타국에 있는 힐송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교류를 위해선 독립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호주에서 시작된 힐송교회는 24개국의 지도자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260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 10명 중 6명이 종교가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바나 리서치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목회자는 10명 중 8명이, 평신도 중엔 10명 중 6명이 종교적 신념이 크리스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9%의 목회자만이 신앙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이 신과 종교에 관해 쓴 손편지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다시 나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편지는 아인슈타인이 작고하기 1년 전인 1954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편지에서
신이란 단어는 내게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성경은 신성하지만 원시적인 전설을 모아놓은 것이고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어떤 것도 바꿔놓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편지는 12월 4일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의료장비 부족으로 산모가 배나 가슴 위에 신생아를 올려놓고 돌보는 일명 캥거루 케어가 장려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큐베이터는 물론 약품이나 소독제 등 의료물자가 부족한 탓에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조산아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산모와 미숙아의 피부 접촉을 늘려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캥거루 케어는 1983년 의료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저체중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인큐베이터의 대안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